전철에 막 이러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뭐 잘 안 잡히고 막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막 돌리면서. 네. 근데 내가 그런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막 웃더라고요. 정말 처음 들어본대요. 네, 제가 오늘은 제가 살던 곳에 고향분을 모시고 봤는데요. 한국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다고. 제가 지금 2019년 네. 12월에 그 북한을 떠나가지고 2020년 5월에 한원 수료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창 코로나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대한민국 입국한 그 달부터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더 심해진 거죠. 심해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입국을 하기 힘들어져가지고 되게 아, 제가 하마터면 대한민국이 못 올 뻔했습니다. 아. 적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난 청진 제일 중학교는 그때는 수재학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불리죠? 네, 네. 어릴 중학교라고. 그렇죠. 거기에서 졸업을 하셔가지고 IT 쪽으로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IT 쪽으로 되게 성장한 나라잖아요. 네. 여기 왔을 때 그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으로서 어떠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랑 북한의 음. 그 기술적인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제가 그렇죠.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음. 그냥 제가 IT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나 시대에 많이 처졌었고, 아, 대한민국에 와서 따라가려고 배우려고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하면 음.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9살인가? 그때 음. 베이징에 프로그래밍 경기도 나갔었어요. ISPC라고. 와우. 오, 대단하시다. 그때까지는 제가 너무 음. 처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음. 대학 졸업하고 제가 하는 일이 IT랑 큰 상관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북한에서 연구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역시라는 일을 많이 시켜요. 그게 음.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이 다 개발해놓은 프로그램을 보고 베끼는 과정이에요. 돌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다시 코딩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아, 되게 개발자의 긍지 같은 거 못 느끼는 그런 치졸한 일이니까 제가 즐겁게 못했고 조금 하다가 그 일을 그만뒀어요. 아, 그리고 사진 찍고 네. 동영상 편집하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네네, 나름대로 뒤처지지 않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새 음.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근데 제가 탈북하려고 중국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그때 나이가 60 좀 더 된 분이 브로커였어요. 그분이 어, 저를 이렇게 인솔하는 그런 일을 해주셨는데, 어, 그분이 핸드폰을 딱 쓰시는데, 핸드폰 어플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진짜요? IT 분야에서 종사했다고 부심도 있었고, 그러셨겠다. 저는 북한에 살 때 그래도 이 나라가 나한테 피해를 준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 그거를 딱 보니까, 어, 와, 이 나라가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술이라고 그래도 배웠던 게 다 말 너무 그대로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다 베껴 쓴 것밖에 안 되는. 네, 제가 아, 모르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음, 와, 이 나라가 결국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딱 아, 들더라고요. 60살 넘는 그분한테서 제가 인터넷에 대한 초보적인 걸 배웠어요. 정말 아, 충격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너무나 지금 와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스타그램, 무슨 음, 페이스북, 네, 그리고 뭐 트위터, 뭐 네, 너무 비슷한 것들, 그리고 또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제가 중국에서 한 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 네, 인터넷 세계가 넓어져가지고 적응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음, 북한에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들어서는 게임을 정말 많이 해요. 어, 게임 나름대로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음. 게임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외국에서 개발된 게임을 가져다가 그냥 글을 도용을 바꿔내는 하는 그런 게 거니까. 있어요. 저작권 뭐 침해, 음, 국가가 장려하는 분야니까 음, 그걸 어떻게 자유롭게 그냥 APK 원본 파일을 가져다가 글만 몇 글자 바꿔서 그냥 자기 나라 이름으로 와, 출시를 해요. 북한 IT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바일이 돈이 되니까 어, 전국에 있는 핸드폰 유저들한테 그걸 파는 게 그나마 그 나라에서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아, 게임이 막 한 달에 한 몇백 개씩 막 출시가 돼요.
지금은 그래도 북한이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도 한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발전했다라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도 이거 와 보시니까 더 놀라신 거잖아요. 그 북한 기준에서 말하면 그 엄청난 감정의 발전인 그렇죠. 거죠. 북한의 핸드폰들은 그 GPS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제한되고, 그리고 인터넷 자체가 없으니까 그 북한 내 그 네트워크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너무 작아. 너무 그래가지고 그걸 기껏해서 신문 정도를 받을 수 있지 그 안에서 핸드폰에 의한 그런 마음 구성되지 않는 상태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제일 어려웠던 게 길찾기였습니다. 그래요? 그 길 쓰는 길 찾는 어플을 좀 써봐야지 그것도 익숙이 되겠는데 막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구나. 핸드폰 맨날 들여다보고 다니고 그 핸드폰 막 그런 거 있잖아. 락 네. 걸어놓은 거 지문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데 방금 전에 뭐 답정보장 가서 내리라고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열어보려면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대중교통 힘든 거 전철에 막 이러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뭐 잘 안 잡히면 막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막 돌리면서 근데 내가 그런다고 하는 게 친구들이 막 웃더라고요. 정말 처음 들어본대요. 제가 유튜브 그 하신 거 보니까 금방 오신 분이 한 거 맞나 이럴 정도로 그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웨딩 다르긴 정의를 몇 한데. 년 했어요. 그래서 아.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접했고. 그 북한에서 하신 거죠? 네네. 웨딩 프로덕션 같은 걸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나마 할 수 그나마. 있는 거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쓰던 그 카메라랑 그 렌즈랑 너무 지식이 방대하고 그래서 참 모르고 했었다는 생각에 막 그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정말 엄청 공부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군요. 이 인터넷 기반의 세계가 너무 그 사람이 마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 네이버. 그거 뭐 플랫폼. 모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사람들 왜 그렇게 친절해? 지식인 같은 거는 북한 사람 기준에서 보면 돈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따박따박 설명을 잘해주지? 저는 그 너무 놀라웠죠. 질문과 그에 대한 답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거 그냥 검색해 보면 되니까. 어제 그 소개받을 때, 부러운 거예요. 진짜 IT면 얼마나, 여기 와서도 얼마나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을까. 하고 싶은 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 북한에서 IT 그 기본 일이 그 PS라고 프로그래밍 솔빙하는 그 프로그램 솔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알고리즘이라든가 그 자료 구조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건 정말 피 터지게 공부했었고 제가 여기 오니까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시겠다. 나오니까. 이미 전에 했던 거를 제가 어떻게 잘 그 넋을 털어내가지고 써야 되나 아니면 뭔가 좀 제가 그래도 지금 직업이 있어요. 그 건설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전산 업무 같은 거 돕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이런 길을 계속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이 엄청 많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좀 푸심 같은 게 있었어요. 내 실력이면 내가 뭐 국가 차원 클래스 뭐 이런 바보 같은 자부심이 있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너무 다 개성이 있으시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바보는 한 명도 없어. 정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그 빠져 사는 그 세계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베테랑인 거예요. 그렇죠. 이 교육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유튜브 제가 진짜 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취미만 있고 원하는 그 바램만 있으면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빠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 와서 조금 보고 와 내가 어디 가서 정말 아는 척을 말아야겠다. 내가 이제 3, 4개월 배우고 이런 새로운 걸 알았는데 여기서 일생 사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걸 알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도전을 다시 해보려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나름 국어를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 유일하게 제가 과목을 다 100점, 올 100점 받은 게 국어였어요. 띄어쓰기라든가 그다음 작문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걸 정말 잘해서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맞춤법이고 뭐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어머 내가 바보였구나. 그리고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뚜레쥬르 하면은 뚜레쥬르라는 글자는 알아요. 저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래어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한글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도 다시 배웠어요 저는.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질감이 너무 상당히 크고 언어적인 것도 서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르고. 계실 때도 대한민국 드라마 엄청 봤어요. 그러셨구나. 엄청 봤고 그리고 제가 한 2006년도부터는 계속 대한민국 드라마를 봤었고 집에 그 대한민국 도서도 엄청 많았어요.
아, 진짜요? 북한에는 그냥 와, 대박. 제가 책을 그 도크 파일로 그 4기가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100% 미국 도서랑 대한민국 한국어. 도서. 네, 근데 그- 대체로 영문을 그대로 읽을 수준은 좀 안 되니까 그게 한글로 번역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라든가 이런 데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많이 네. 보셨네. 책을 읽을 정도면은, 거기 대한민국 책을. 엄청 많이 읽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그런데 내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네. 하나원에 나오면 그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아요. 그 인터넷을 하다가 네. 그 뭐라고 실시간 방송하는 그런 데 들어가 봤어요. 그 생방송이요? 게임 뭐 아프리카 TV 같은 데 들어가서 봤는데 예. 거기서 나오는 말이 한 80%가 모르는 말이었어요. 그 게임 방송이었어요? 그 게임 방송 비슷한 건데 어쨌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BJ가 소통하는 이런 방송인데 제가 딱 느낀 게 이게 이제는 한민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 언어의 공통성을 가지고 인종 뭐 이런 카테고리에 그렇죠. 붙잖아요. 근데 너무 못 알아듣. 내가 이 정도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힘들까 하는 생각에 그 충격은 지금도 사실 그 말은 알아듣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가? 왜냐면, 의외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엄마 세대 때 사용하셨던 그 언어들을 비슷한 분들한테 사용하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옛날에 60년대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비슷했어요, 언어가. 그런데 가장 힘든 세대가 지금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그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를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완전 동떨어진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수 이름을 딱 불렀는데 가수 이름도 그 3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또 그리고 또 노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 문화적 공간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문화 이거는 문화의 정말 차이가 상당히 크죠. 통일이 되면 만약에 제일 힘든 부분은 아마 그런 시민의식이랑 문화 이거는 역시 10년은 보는 있어야 눈이 최소한 다르시구나. 해결되는 문제지 정말 어려운 문제. 그렇죠. 이미 오래전에 오신 분들 많이 보고 배우려고 만나서 보고 그러는데 못 바꾸신 분들은 그냥 아직도 안 바뀐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그냥 이 마인드를 못 버리고 그냥 이렇게 늙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아니 근데 제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향 사람 만나서 가장 이게 좀 기분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섬세한 충격을 받았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일단 야 이게 뭐지? 왜 이렇지? 라고 딱 보는 순간 그래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상태로 도태되어 살 건지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 긍정적으로 선택하실 것 같거든요. 진화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런 건데 잘하시네. 이게 제가 나이 30 먹고 나이 타령하는 건 되게 웃겨 보이실 수 있는데 제 나이 들어서면 30대부터는 고집스러운 나이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에는 이 마인드가 닫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대에 온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잘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 30대부터는 이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마인드가 되게 보수적이고 굳어져가지고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가부장적인 북한 마인드. 남녀 존중은 공감하지만 그 완전 그 평등을 넘어서서 하는 그 경제는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착하면서 배워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10년이면 요즘엔 강산이 2번도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같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과 같이 겪어봐야 그 시대에 맞는 공감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그 받은 30년 세뇌라는 게 무섭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 모든 민주주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풀어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랑 하면 막 그 옳다는 사람과 나쁘다는 사람이 막 그 반반씩 갈라져가지고 다투고 논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투쟁하는 가정에 옳은 길을 모세가 그쪽으로 간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걸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 저거는 그 어떤 국익을 위해서 사소한 건 희생하면서 뭐 완력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독재적인 발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북에서 배운 게 저는 그나마 그 북한 사회로 나쁜 건 안 배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완전히 털어놓을 수 있겠는지 자신은 없지만 그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노력하다가 고치지 못하면 뭐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든 건데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찰을 많이 해요. 내가 혹시 지금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딱 그 장혁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런 거거든요. 얘 내한테 왜 이런 게 있지? 나는 그게 분명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그 단계를 일단 가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문제를 보는 방식이 문제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나를 본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저희는 그 공룡이 무슨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대를 못 견뎌서 아니 멸종된 것처럼 네.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넓은 바다에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고향 사람들 딱 만날 때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 몇 살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랬더니 진짜 왜 그래? 촌스럽게 그거 말고 여기 남한에서 한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요? 한린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혁 씨를 그 탈북민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로 봤을 때 이제 그 나이로 한다면 이제 8개월, 9개월. 돌잔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도 안 됐으니까 이제 아직은.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8개월 하면은 아기들이 걸음마를 떼려고 딱 서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거들을 잘 떼면은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예요. 근데 저는 왠지 지금 오늘 보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을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누구나 그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유튜브에서 많이 반영된다고 봤거든요. 네. 탈북민 분들에 대한 사실 저는 탈북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뭔가 패배자, 루저 이런 그 나쁜 견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탈북을 하면서 결국엔 그 범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한 분 한 분 보니까 제가 탈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너무나도 대단한 분들이구나. 제가 탈북민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류하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저는 정말 고생 없이 넘어왔어요. 근데 그 깡으로 아무런 그 브로커도 없이 건너와서 그 북송 내보내면서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는 그분들이 너무 그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멘탈이 강하고 존경스러워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절대 그분들에 대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욕 같은 거를 안 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포옹하고 되게 댓글이랑 보면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죠. 저는 제 목소리도 한번 내보자.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청자님들, 여기 또 이제, 아직까지는 정착 기간이 짧아서, 심적인 자충우도를 심하게 겪고는 있지만,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5만 구독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광롱미가 느껴지시고. 저는 초보예요. 저보다 더 잘하는 유튜버 선배님들 많아요. 5만이 소개시켜드릴게요. 도대체 그 욕심의 끝은 어딘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욕심보다는 저는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 먼저 알려주었으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갔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유튜버라는 게 저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분명 잘 되실 거예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와주셔서 감사하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장혁입니다. 저희 둘 정말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된 거예요. 정착하신 지 지금 이제 몇 개월째? 1년 되셨나요? 네, 1년입니다, 이제는. 1년 되셨으니까. 이제 2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게 시민의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장혁 씨는 여기 와 살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혁 씨가 바라보는 시민의식. 어떤 건지. 진짜 질문을 너무 난이도가 높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그랬나요? 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조목조목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일단은 제일 차이 나는 거는 이 절도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도적질이라고 하죠. 나쁜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체감상 제일 느껴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랑 여친이랑 그 카페랑 갔었는데 옆에 우장에 그 컴퓨터를 이렇게 노트북을 놓고 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인도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장실도 다 뭐 거기다 두고 한 2시간씩 어디 가서 자기 볼일 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핸드폰도 다니까 몇 번 떨어뜨리고 온 적이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잊어버리고. 네. 그런데도 다 있더라고요. 다시 가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 집이랑 보면 도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쵸. 다 이렇게 빗장 자물쇠. 자르고 중국식 이렇게 자동 자물쇠로 닫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다 해도. 네네. 제가 그 도적 쪽에 좀 일각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훔치냐 하니까 딴 거 없대요. 그저 아파트 들어가서 1층부터 그 10층 이상까지 매 집을 열어본대요, 밤에. 와, 대박. 그거 다 열어본다. 다 열어보면 사람이 살면서 북한에 살면 그런 게 있잖아요. 1년 살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깜빡하고 문을 안 걸고 잘 때가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도어락처럼 자동으로 닫히면 착 닫히고 그게 잘 아니기 때문에 그 꼭 빗장 지르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깜빡하고 안 걸어놓는 거예요. 사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런 확률로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구나. 300집 열어보면 한 집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들어가서 지역을 부리던 훔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와보니까 편의점에도 무인 시스템, 이런 게 많이 돼 있고, 근데 북한도 70년대까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시민들의 이런 정치사상 수준을 올려서, 의식 수준을 올려서, 맞아요. 막 무인 판매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덮었다는 거는 그만큼 훔쳐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만뒀겠죠. 그래서 저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전성적으로 도적질의 소질이 있다는 말보다는 자기의 그 기준에 관한 거예요. 저도 사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앞에 하죠.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슬쩍 훔쳐도 누구도 모를 상황이에요. 견물생심이라. 네, 그러면 나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그거 안 하는 거는 결국엔 자기의 그 룰을 어길 만큼 유혹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가난하니까 여기 사람들보다 이 훔치는 것에 관한 문제 이게 크게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도둑 이야기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언젠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도둑이 가장 부지런한 거 아세요? 아까 300집을 다 열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부지런해. 맞아요. 도둑도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잠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저거 다 또 알아봐야 되고 되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들. 근데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고난의 행군 때도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훔치면 안 되는데 북한 사회에서는 그게 덜 부끄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민의식에서 제일 차이 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 차이를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줄 서는 거.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에 줄 서는 갑자기 거. 막 제가 막 화끈거리고. 저도 그 버스 이용을 많이 한 축이에요. 저는 걷거나 버스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그 버스줄을 이렇게 서거든요. 형식적으로 서요. 서다가 이제 버스만 오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버스줄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 막 몰려드는 데는 또 그 도적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예요. 좋은. 이 사람들은 일부러 섰다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그 혼잡탕을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그 이런 배지 같은 거 달고 다니죠. 그거를 뜯어내요. 근데 그게 또 배치하는 게 또 비싸요, 꽤. 그래서 도둑들이 그런 와이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무질서를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되게 북한에서도 마음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와 이렇게 하면 거기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밖에 서서 보다가 근데 그러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막 달리는 버스에 막 매달려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그 틈에 매달리기 싫어서 이렇게 보다가 진짜 그러고 뭐라고 하나요? 여기서는 베베하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좀 똑똑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리버리해서 해서 다음 버스 또 기다리자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건 조금 제가 좀 상상하는 장혁씨가 아닌데. 실제 그래요. 저는 영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북한 차원에 제가 가면 조금 좀 마음이 약해 빠져서 이렇게 자기 앞에 걸 못 찾아 먹는다 이런 북한은 느낌이 살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버스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문 관리하는 직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침하고 저녁 그 출퇴근 시간에 버스줄을 관리하고 버스줄 관리하면서 또 줄 쫙 세워놓고 있으면 이제 너무 뒤에서 늦은 사람 돈 준단 말이에요. 나 좀 앞에 세워줘 하면 그 돈 받고 쭉 데리고 가서 앞에다가 태워줍니다. 그것마저도. 이 사람들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급직이에요. 거기에 아침 저녁 일하고 점심시간은 자기가 할 일 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래서 그 집도 꽤 직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버스줄이 덜고 돌아서 끝이 안 보이는 버스줄이 있더라고요. 길거리 가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핸드폰 들이다 보면서 꾸준히 걸어 나가요. 그 대중교통도 지하철 딱 서면
가운데로 사람 내리고 양옆에 이렇게 딱 두 줄로 쫙 선단 말이에요. 규율 있게. 근데 그 내리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몸이 그 먼저 나가죠. 북한에서 있던 그 조급함이 남아있어서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안에 사람 내리잖아요. 막 부딪히려고 해요. 순간에 막 그 얼굴이 확 달아올라요. 부끄러워서. 근데 몸이 그래요, 아직도. 이거는 1년 지나면 해결될까요, 이제는? 한국의 옛날 모습을 보면은 네. 그 안에서도 담배 피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다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네. 이렇게 횡단보도 신호등 도로를 막 가로질러가지고 건너가고 막 버스에 매달리는 거 그 옛날 거 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시간이 다 이런 과정이 물질적인 이런 성장을 거치면 이 단계를 거쳐야 되나 봐요. 그런 의식 수준을 도달해야 올라가고. 돼. 그게 이제 선진국 과정이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랬는데 그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예, 담배꽁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인데 북한에서는 담배꽁초랑 버리잖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실제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려요, 애들이.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깨끗한 데는 버리기 저어되는데 일단 조금 어지럽혀진 데는 서슴지 않게 버리지거든요. 첫 번째 하기 힘들어서 그러지. 맞아요. 근데 북한은 그 포장 상태도 되게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담배 버리고 그 휴지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일이 고다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집에 가면 먼지 닦고, 나는 그 쓸고. 방바닥 쓸고 닦고 하고 빨래 찬물에 가서 세탁하고 계속 쓸데없이 그 석회 녹여서 흰칠 벽에다 해야 되고 깨끗하거든요. 맞아요. 부지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마을을 깨끗하게 안 걷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민의식이 여기도 시작된 게 이제 새마을운동. 우리가 교양을 갖추고 그런 이제 마을을 좀 더 가꾸고 함께 다 하자 이런 새마을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도 아마 그 가능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딱 와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게 우리가 더 그걸 조금 창피하게 빨리 느끼는 게 여기 네. 이미 다 선진국이잖아요.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에 7, 네. 80년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오니까. 그 모두가 이제 서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내가 나의 역량과 나의 그래서 소신껏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게 이제 몸에 다 일상화가 돼가지고 맞아요. 제가 또 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처음에 저 유튜브 보는데 광고가 계속 나와요. 키면 나와. 그래서 계속 어쩌지라고 스킵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 짜증나서 지금 요즘 프리미엄을 써요, 유튜브를. 결제하고. 네,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5초들이 딜레이 돼서 보이는 시간이면 프리미엄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프리미엄을 쓰는데 저희가 유튜브 운영자잖아요. 네. 운영해보면 그 광고 수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댓글들이랑 보면 응원하는 마음에서 광고를 다 와주신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나오는 수익을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다 구독자면 수익이 안 나와요. 다 스킵해버리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횟수가 들어오는 거 보면, 참 그걸 다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니까, 진짜, 범죄로 말하면 완벽 범죄인데, 그냥 그거 스킵한다고,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 선을 지킨다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좋은 마인드, 이런 그 시민의식은 북한하고 확실하게 사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는 그 뭔가를 할 때 거기 북한에 있을 때 네네. 물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는 그래야 되니까라고 했던 게 어느 순간 내 양심을 돌아보는 그런 것조차 성찰조차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제가 고향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가장 이질감을 느껴요. 특히 이제 그런 시민의식이 반영되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이 이게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변한다는 게 좋게 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양심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회 구조상 대부분 60, 70%가 국가 권력기관이 기생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월급으로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착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 같은 거 찍어주게 돼 있는 일을 그냥 계속 저 꼬투리 잡아서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손에 들린 칼을 어떻게 휘두르는가에 따라서 수입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은 칼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해야 먹고 사는 사회구조고 또 경제활동을 해서 실질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물러터지면 다 뺏기고 없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역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구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비양심적으로 변하고 남의 걸 뺏어 먹으려고 하고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남북 간의 이질감은 물질적인 측면, 탈북민들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 물질 수준 올라가잖아요. 좋은 집에서 생활 방식 바뀌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이건 순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건 돈이면 끝나는 맞아요. 문제인데 절대 따라오기 힘든 거는 바로 이 시민의식. 그렇지. 이게 아마 엄청난 시민의식.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면 결국 정착에도 나무라하지 않을 수준이 되는 거고 아마 남북한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가 꼭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민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럼요. 그 시민의식을 가지려면 본인을 돌이켜보는 그런 눈이 제일 중요하겠죠. 나는 지금 이런 측면에서 다르고 있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면서 보면서 그런 거를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왔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부지런하고 솔직하고 열심히 해라.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꼭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네.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다 못 살아요. 못 살고 다 안 좋아요. 그치? 그래서 아마 탈북민들, 저를 비롯해서 탈북민들은 꼭 그런 시절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 가진 가치관으로 살다가 꼭 실패를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네라는 확실한 깨달음을 얻어야 마인드 자체를 갈아엎고 신용이라든가 선한 마음으로 사회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이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행동을 항상 먼저 했다면 여기 와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는 거,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시민의식 같은 것도 아까 새치기 하는 거, 그거 저 자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나를 보는 눈초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막 부끄럽고 막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저도 하나하나 바꿔 나갔거든요. 근데 과정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100% 바뀐 게 아니고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순간에 그 수도꼭지 틀듯이 이렇게 그럼요.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함을 많이 범하고 있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결함이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또 사고하는 시간이고 바뀌는 순간이고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네, 장선비 한양차리 장혁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진짜 정말 오랜만이기도 하고 네. 그때는 총각이었지만 지금은 유부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유부남이면 신랑. 분명히 승진한 거예요? 강등된 거예요? 저 마음속으로 강등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요? 여성들한테 말을 건네면 네. 뭐 이렇게 결혼하러 가서 얘기를 하면 뭐 시집 장가간 사람은 입 다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게 결혼하는 게 이렇게까지 성을 상실할 일인가?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가지고 요즘에 많이 발끈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또 장혁 씨와 제가 이렇게 뭉쳤는데요. 궁금한 게 이제 좀 인터넷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인터넷 혹시 여기 와서 가입해 보셨죠? 그렇죠. 인터넷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도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 핸드폰 가입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의 인터넷 혹은 핸드폰 가입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 유선 전화로 국가망에 가입을 해요. 그 집전화기 같은 거. 네네. 그러면 고속 모뎀 같은 걸 이용을 하는데 이게 동쪽 IP라서 IP가 계속 바뀌는 구조고 그 외에 이제 직접적으로 실제로 광 케이블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그 최신소라고 부르는 거기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거기 산림지까지 다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비로 케이블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요? 네. 결과적으로 돈을 내고 네. 끌어오는 그래서 거예요? 장비 값이랑 이런 모뎀 값이랑 뭐 신청서 가격 하면 보통 집은 한 150불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거고. 150불이면 한 달에 150불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 설치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 값으로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거고 이제 다달이 나가는 돈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무제한이에요? 그치, 비교를 하려니까 무제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옛날에는 그 전화 통화로 해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전화 사용료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회선비로 내긴 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또 인터넷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오해하실까봐 네. 북한의 인터넷이 막 뭔가 되게 광범위하게 네. 우리나라처럼 사용하는 줄 아실 것 같아서 그거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이더넷이라고 하죠. 좀 작은 망이니까 뭐 일명 그것도 인트라넷이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아직까지 기본적인 뭐 이런 체계는 갖춰져 있긴 한데 그게 상용화되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돼야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아직 좀 이용하는 그런 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그렇게 본질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귀찮은 점이 있어요. 내가 인터넷에 국가망에 가입돼 있으면 검열 와요. 아, 진짜요? 관원들이 집으로 와요? 뭘 했냐 그 물어볼래. 너 왜 뭐 매달 며칠 밤 24 자꾸 오래 접속해 있다든가 그러면 아, 그 IP 추적을 해가지고. 그쵸. 그 패키지를 감시를 해요. 근데 데이터가 24시간 계속 날아간다. 수상하긴 하잖아요. 밤새 게임을 넣는다든가, 밤새 그 뭔가 데이터 대고용량 자료를 영화를 본다든가. 다운로드 받으면 그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으니까 명의선상에 오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거든요. 막 그 인터넷 막 없애라 하고 막 그 노트북 뺏고 막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뭐든 불편한 구조다 보니까 아주 그쪽은- 불편해요. 네, 불편하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나 그것마저도 자유롭지 못하게 쓰는 건 네. 마찬가지로 무섭지 한국 인터넷. 그냥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나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요? 폰은 그 아직 3G 단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인트라넷에 바로 접속할 수 없어요. 아, 거기에서도 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또 이제 폰하고 자유롭게 연결을 안 해 놔가지고 폰에서 뭐 필요한 것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그 연결돼 있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 그런 가야 지점에 되나? 가서 결제를 해서 아, 카피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게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그렇죠. 불편하네요. 네,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무데나 들어가서 와이파이 뭐 이렇게 좀 비밀번호 주세요 이래가지고 쭉쭉쭉쭉 다운받고 막 제가 이러는데. 그래서 처음에 적응이 어려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어, 너무나 자동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는 그래도 장혁 씨는 거기서 자유롭게 써가지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예 이렇게 뭔 소리입니까? 어렵다고 네.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장혁 씨와 함께 북한의 인터넷 또 이제 그 한국의 인터넷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